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한 바로 그 시간이었죠. 정말 세계 지도에서 한 나라가 모두 사라질까? 초토화되는 것일까? 전 세계가 긴장 속에서 미국과 이란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극적으로 파국을 이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협상 시한 우리 시간 오전 9시가 되기 약 1시간 반 전에 두 나라가 극적으로 2주 동안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Essentially, they have till 8 o'clock tomorrow night Eastern Time. After that, they're going to have no bridges. They're going to have no power plants. Stone Ages, yeah. I can tell you they're negotiating, we think, in good faith. We're going to find out. 자, 말 그대로 정말 파국을 코앞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된 건데요. 일단은 휴전입니다. 그 와중에도 미국과 이란 모두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실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와 패전이 있기는 힘들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뭐 양쪽 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예, 양쪽은 뭐 자신들이 이제 승리를 했다고 그렇지만 이 전쟁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전문가들 얘기는 이 전쟁은 어차피 어느 한쪽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끝없는 소모전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자기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부 중단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이제 개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그것을 통항하는 것을 유지해라.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목표를 다 달성했고 아니면 그냥 초과 달성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이 압도적인 그 군사적인 으로 세니까 그 지상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하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상당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명분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10개항을 받은 것이 그게 꼭 항복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란은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시한 10개항을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승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란도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도 조건부로 동의를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휴전입니다. 일단 전쟁을 잠시 멈췄고 이번 주 금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제 두 나라가 대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진짜 사인을 해야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휴전에 동의하면서도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외신 보도에 의하면 모스타바,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의식불명 상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미국은 누구랑 협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모스타바가 새롭게 나온 언론에서는 이제 의식불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오래전서부터 의식불명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 가서 보고 있다,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데 새롭게 나온 것은 이제 쿰에 있는데 의식불명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언론들이 예상했듯이 이것은 그냥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다 실행을 한 거고 모스타바가 그냥 이름만 빌려서 실행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실제로 금요일 날 협상에서 이 종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건 중에 하나가 10개 조항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근데 이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항이긴 한가요? 그리고 한치 물러섬 없을 것 같았던 트럼프가 갑자기 이거를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완전히 철수하라라고 하는 건데 못 받겠죠.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 주둔하고 있는 아랍 국가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무제한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이란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핵 합의를 했을 때도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 중이니까 강경하게 우리는 못한다 하지만 협상의 가능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 제안을 이제 받아들인 것 중에 이제 제일 매력적인 것이 뭐냐면 네. 경제적인 딜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죠 그게? 이게 이제 이란이 제시한 게 호르무즈에 관한 것도 통행료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제시한 것 중에 미국 기업들이 이란에 진출에 대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란에 미국 기업이 진출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 개발을 하는데 미국 메이저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해라. 아하. 그리고 분배금을 서로 나눠 갖자라고 네. 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원전 건설이 있는데 이건 네. 2015년에도 있었던 건데 네. 원전 19개 짓겠다. 아. 이건 미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해라.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 제안이 사실은 미국이 그 열흘간 그 공격을 유예했을 때 바로 그때 나온 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 그 자지라 방송에서는 뭐라고 평을 했냐면,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방패막이를 확실하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란에 미국 기업들이 유전과 원전에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면 그 자체가 미국 자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이란을 그렇죠. 공격할 수 없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됐다. 예, 그런 방패 역할을 했다는 아하. 거죠. 근데 이것을 나왔을 때 반발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네.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 휴전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우디도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건 사우디가요? 네, 사우디도 이제 기만책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언론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그냥 극렬한 반대는 아니었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는 그래도 이 산유국들 중에서 가장 친미 국가로 그렇죠. 등치가 큰 데가 사우디인데, 네. 이게 잘못하면 그 축이 이란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고, 네. 근데 이런 것들보다도 더 문제는 사실은 이란 내부에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이 이걸 수용을 하겠느냐. 아하. 이제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요일 협상에서 막판 변수는 강경파들의 수용 여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동안 이렇게 찔끔찔끔 자꾸 연기를 시켰던 것도 네. 이 강홍파 간에 조율을 하고 나와라 아. 이거였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뭔가 확실하게 이 본인이 이건 진짜 달콤한 거야 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진척이 된 건데, 그 핵심이 바로 이란 원유 생산 기업과 원전 시설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 이게 아주 달콤한 협상 조건이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는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바라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죠. 미국은요, 호르무즈가 개방이 되면 휴전 즉시 발효되고, 그리고 또 현재 호르무즈 안쪽에 묶여있는 우리 26척의 유조선들, 휴전이 발효되자마자 곧장 우리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란이 이제 자신들의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미 해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사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전 통보라는 것이 선박의 정보라든지 화물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럼 이제 통과 순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여러 대가 밀려 있거든요. 그것도 또 순서대로 또 풀어줍니까? 그런 것이니까 아. 그 이란이 그걸 하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주권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 또한 협상력이겠군요. 그렇죠. 어. 그런 데다가 이제 문제는 이란이 거기다가 통행료까지 첨부를 하겠느냐 안 하느냐, 이제 요게 관심인데, 아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라면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적대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눈치를 또 봐야 되거든요. 이건 네. 미국과의 협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아마 이란도 지금 휴전을 하겠다라고 온 마당에 뭐 200만 불씩 내라, 이건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그 액수가 낮아질 건지 아니면 안 받을 건지, 이건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한창 진행되면서 주변 국가들, 파키스탄, 튀르키예 뭐 여러 나라들이 중재국으로 나서서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막판 협상이 성사되는데 중국이 또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외신에 나옵니다. 아, 갑자기 왜 중국이 등장하나요?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변 아랍국들이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파키스탄하고 오만, 카타르, 그다음에 그 뒤에서 이집트하고 투르키예가 했었는데, 네. 그 파키스탄에서 하다가 파키스탄 외교장관이 갑자기 중국을 갔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때서부터입니다. 이때 이 얘기가
이란의 입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아하. 그 이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는 미국을 절대로 못 믿는다. 아하. 왜냐하면 협상을 하는 와중에 2번이나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랬죠. 요번 공격과 작년에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미국을 절대 믿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아, 합니다. 미국을 쉽게 얘기하면. 막아줄 수 있는 보증인. 그러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게 중국이었군요. 예, 그게 중국이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사실은 중국도 지금 그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물론 이 지역에서 원유나 이런 것도 많이 갖고는 오지만 네. 지금은 뭐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굉장히 싸게 사서 경제적인 이득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시진핑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이 바로 이 중동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란이 무너지게 되면 네. 그 정책력도 역시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여기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전 세계가 지금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이 휴전과 종전의 분위기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지금 입이 삐쭉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막판에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이것도 틀어버릴 수 있는 엉뚱한 돌발 행동하지는 않을지 그럴 수도 걱정되네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휴전하는 와중에 지금 이란에서 공표한 것은 휴전 기간 중에 공격을 안 받으면 우리도 공격 안 한답니다. 네. 근데 공격을 받으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공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란도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느냐거든요. 네. 사실 미국이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데 네. 그동안은 그냥 알면서도 막지는 않았다 이 정도였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미국이 이번에 얼마나 실행을 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나서 이 원유 선들을 통과시켜 주면서 위안화로만 돈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페트로달러가 무너지고 이제 위안화가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거냐 막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또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중국의 노림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로달러를 페트로 위안화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한테 제시한 것 중에 경제 지원 부분도 있지만 이 금융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되어져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 위안화 중심의 그 시스템으로 이란을 완전히 집어넣어주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 미국의 자금 추적을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안심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위안화로 지금 결제되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것을 점점 더 늘려가지겠다는 건데 미국이 여기에 이제 그걸 이제 개입을 하겠죠. 네. 바로 요 주제가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연기됐잖아요. 원래 한 달 지금 연기됐는데 이제 또 다른 이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시작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폭격 예고라는 벼랑 끝 대치 상황 천만다행으로 일단은 멈췄습니다. 약속한 2주 뒤에는요. 또 상황이 근데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끝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찔한 상황은 막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에 있는 교량, 발전소 그리고 민간 시설들 가리지 않고 다 폭격하겠다.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경고를 했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이란의 방법이 저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영상에 보시는 인간 방패. 그러니까 폭격이 예상되는 시설 주변에 민간인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몰려 나가서 저렇게 인간 띠를 두르고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겁니다. 저기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을 했다간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전범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였잖아요. 정말 저기에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의 정책에 반대되는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SNS에는 다리 폭파되는 거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네. 지금 이란 정부에서 나오는 SNS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죽은 하메네이가 나무 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서진 걸 재건하겠다. 그리고 네. 결코 굴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렇게 민간인들이 나서서 네. 여기 폭격하지 말라는 뭐 이런 인간띠를 두르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는 침범을 받아서 공격당하고 있다.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계속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공격은 분명히 이 범죄다. 네.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로서도 사실은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규모 강력한 폭탄보다도 강한 게 어찌 보면 저런 평화 시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란의 젊은이들 저렇게 인간 방패 역할을 자초했는데 트럼프도 막판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데 폭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런 상황이 아니어도 발전소나 무슨 담수화 플랜트나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은 유엔에서도 지금 전쟁 범죄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경고했던 최후 통첩 시간 오늘 오전 9시였습니다만 그에 앞서 1시간 반 전에 극적으로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남아있는 종전 협상 끝까지 잘 마무리가 돼서 지금 국제적으로 겪고 있는 이 위기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